지난 이야기. 빌라맥스를 통해 트라키나는 더 강해지지만 파워레인저들로 인해 아버지인 스콜피우스가 목숨을 잃게 되고 디비옷은 뒤에서 배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사이코 레인저들과 싸우기 위해 스페이스 레인저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간만에 다시 돌아온 스페이스 레인저들. 하지만 레인저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 위험은 어떤 것인지 들려드리죠. 4편 시작하겠습니다. 고! 갤락틱! 스페이스 레인저들은 테라벤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디비옷은 사이코 핑크를 트라키나의 함선으로 데려오고 트라키나는 모든 레인저를 제거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로지 핑크 레인저만 처리하고 싶어 했고 핑크는 더 이상 디비옷의 명령을 듣지 않고 스스로 함선을 떠납니다. 갤럭시북에 대해 조사하는 캔드릭스. 그녀는 책에서 한 검을 보는데 그 검은 바로 세비지 스워드였습니다. 핑크는 테라벤처의 컴퓨터로 잠입하는데 캔드릭스는 라시온이라는 별에 그 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핑크는 잠입해서 그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동하는 위치를 알아낸 캔드릭스. 그걸 본 캐시는 캔드릭스를 돕기로 하고 변신해 싸우지만 사이코 핑크는 도망칩니다. 세비지 스워드는 퀘이서 세이버보다 강한 검이었고 사이코 핑크가 그 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두 핑크 레인저는 사이코 핑크를 저지하러 라시온으로 향하고 레오에게 무전을 보낼 때 스팅윙거들이 쳐들어오고 변신해 싸웁니다. 세비지 스워드를 찾아낸 사이코 핑크는 레인저들이 오지만 때는 늦었고 핑크는 검을 들고 두 핑크 레인저를 공격합니다. 캐시는 캔드릭스를 구해내고 핑크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핑크는 그녀의 에너지를 흡수해 검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캐시의 변신은 해체되고 핑크는 캐시의 변신기를 부수고 그 힘을 흡수하자 핑크는 괴물로 변합니다. 그 영향은 테라벤처까지 영향을 끼쳤고 레인저들은 서둘러 향합니다. 거대해진 사이코 핑크. 다행히 갤럭시 메가조드, 아스트로 메가조드가 처리하러 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캐시의 부상은 심했고 결국 캔드릭스는 자신이 직접 세비지 스워드를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두 메가조드는 사이코 핑크를 처리합니다. 서둘러 캔드릭스를 구하려는 레인저들. 그렇게 검의 근처에 온 캔드릭스는 검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만 검의 폭발과 함께 그녀는 희생됩니다. 그때 캔드릭스의 영혼이 나타나고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검과 한 몸으로 있을 거라 말하고 퀘이서 세이버는 사라지면서 캐시는 변신기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스페이스 레인저들은 갤럭시 레인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지만 갤럭시 레인저들은 캔드릭스가 없이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핑크 퀘이서 세이버는 다른 별에 떨어지고 한 난쟁이가 찾아냅니다. 마야는 꿈속에서 캔드릭스를 보는데 캔드릭스는 귀넷이라는 별에 있다는 것과 검을 지켜달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야는 레인저들을 소집하고 꿈에서 본 것을 얘기해주고 검을 찾으러 떠납니다. 역시나 지켜보는 악당들. 트라키나는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기로 합니다. 귀넷이라는 별에서 두 괴물을 처리하고 장사꾼을 통해 정보를 알아낸 레인저들. 하지만 그것은 디비옷의 거짓된 정보였고 붙잡혀있던 장사꾼은 오닉스에 있다 알려줍니다. 그걸 지켜보는 한 사람. 오닉스 별에서는 경매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경매의 모습을 드러낸 핑크레인저의 퀘이서 세이버. 그걸 지켜본 아스트로나마는 엄청난 거액을 말하고 그 검이 그녀의 손에 넘어가려 할 때 빌라믹스가 커런을 공격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퀘이서 세이버를 갖고 도망칩니다. 검을 갖게 된 커런은 레인저들을 구하러 갑니다.
레인저들이 간 곳은 디비옷의 함정이었고 커로는 레인저들을 구해냅니다. 커로는 자신이 아스트로나마였을 때 죄를 씻고 싶어 했고 검을 레인저들에게 넘겨줍니다. 제트 제머에 가려할 때 레인저들은 포위당하고 트라키나는 레인저들을 공격합니다. 커로는 검을 갖고 도망치지만 트라키나가 그녀를 쫓아 공격하고 커로는 절벽에 떨어지는데 캔딕스의 영혼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냅니다. 커로는 레인저들을 도우면서 검을 잡는데 커로는 2대 핑크레인저가 됩니다. 우선 오리온의 빛으로 한 괴물을 처리하면서 커로는 파워레인저의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테라벤처의 남은 괴물은 메가저드를 통해 처리하면서 레인저들은 커런을 위한 환영 파티를 해줍니다. 트라키나는 마그네톡스의 힘을 시험하고 그를 보내기로 합니다. 테라벤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커론.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렸을 때 납치당한 슬픈 기억이 아직 남아있었죠. 테라벤처에 나타난 마그네톡스. 레오는 변신에 싸우지만 마그네톡스에게 흡수당하고 변신기도 망가집니다. 레인저들이 도우러 오지만 레오가 변신을 못하자 레인저들은 퇴각하기로 합니다. 알파의 분석 결과 레오는 변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커로는 힘을 주는 열쇠에 대해 알려줍니다. 자신이 아스트로나마였을 때 2개의 열쇠를 지닌 강인한 전사와 싸웠는데 그의 열쇠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지니는 것을 알자 그를 돌로 만든 과거를 들려줍니다. 레오가 일단 그 힘을 얻기로 결심할 때 괴물이 테라벤처로 쳐들어오고 커런과 레오는 열쇠를 찾으러 떠납니다. 나머지 레인저들은 마그네톡스와 싸우러 가지만 마야와 카이의 힘을 흡수해버립니다. 별에 도착한 두 일행. 갑자기 해골은 레오를 묶어두고 커런을 과거의 아스트로나마와 싸우게 합니다. 아스트로나마가 레오를 죽이려 할 때 커런은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시험에 통과합니다. 마이크와 데이몬마저 힘을 흡수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레인저들. 그렇게 조각상 앞에 온 두 멤버. 커런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자 전사는 사람으로 돌아와 그녀를 용서하고 힘이 담긴 열쇠를 넘겨주자 변신기는 원래 힘을 되찾습니다. 레인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 커런과 레오가 오고 레오는 레드 아머, 즉 배틀라이저를 작동시켜내고 새로운 힘으로 마그네톡스와 싸우고 쓰러뜨리면서 레인저들의 변신 힘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커런은 자신의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난 것에 기뻐하고 마야와 함께 장난칩니다. 갤럭시북을 조사하는 과학자가 주문을 말하자 갑자기 전력에 이상이 걸립니다. 사령관은 그 누구도 책을 갖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식민지 안에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정체는 수수께끼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함선의 지휘실에 들어가고 갤럭시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져가려 할 때 카이와 경비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조사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상관들은 그를 가두기로 합니다. 카이가 수갑을 풀자 그는 올 줄 알았다 말하는 한 남자.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 말하면서 자신은 책의 수호자라 말합니다. 그는 주문을 말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경고하면서 책을 가지러 온 것도 말합니다. 카이는 이 소식을 다른 레인저들에게도 전하지만 레인저들은 그를 수상하게 여깁니다. 카이가 오자 수호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데 카이는 그를 데리고 몰래 탈출합니다. 그리고 수호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5개의 크리스탈을 넘겨줍니다. 카이는 몰래 책을 가지고 산 지역으로 가지만 디비옷의 공격을 받습니다. 카이가 공격받을 때 수호자가 나타나 디비옷을 공격하지만 그의 몸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디비옷은 수호자를 쓰러뜨리고 책을 손에 넣게 됩니다. 디비옷은 주문을 말함과 동시에 강한 괴물로 변합니다. 레인지들은 괴물로 변한 디비옷과 싸우고 오리온의 빛으로 싸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카이는 수호자가 준 크리스탈을 이용하는데 그 결과 갤럭시 퀘이서 런처를 갖게 되면서 디비옷을 쓰러뜨립니다. 디비옷이 거대해지자 레인지들은 메가조드를 불러낸과 동시에 다른 조드들도 도우러면서 제거해냅니다. 파워레인저들이 책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책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낸 후 잠잠해지고 책을 가지고 가지만 그들은 알 수 없는 별들로 가득 찬 곳을 보게 되는데 이제야 제목에 걸맞는 파워레인저가 되었네요. 트라키나는 잃어버린 은하에서 탈출하지만 테라벤처는 은하에 갇혀버립니다. 함선에서는 현 위치를 알지 못했고 사령관은 밖에서 환영을 보는데 환영은 늦기 전에 탈출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은하에 들어오면서 함선에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별에서는 타이타니사우루스가 나타남과 동시에 요새에서는 뮤티니 선장 그리고 수압이라는 병사들이 깨어납니다. 사령관이 상관들에게 보고할 때 성에 장착된 공룡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뮤티니 선장은 테라벤처로 향하고 식민지는 방어태세로 들어갑니다. 뮤티니는 잃어버린 은하에 온 것을 환영하며 평화적으로 대화하러 왔다 말하면서 보물을 넘겨줍니다. 스탠턴 사령관은 폭풍을 통해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뮤티니는 자신을 따라오면 탈출하는 기계를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 말을 믿나요? 수상히 여긴 레인지들은 조사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계를 갖게 됨과 동시에 마이크는 돌아갑니다. 따라온 레인지들은 그의 별을 조사하는데 그 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캐는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레인지들은 뮤티니가 테라벤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도 듣게 됩니다. 바바렉스는 로켓트론을 보내기로 하면서 레인지들은 수아비들과 싸웁니다. 레오는 레드 사이클을 통해 로켓트론을 쓰러뜨리지만 괴물은 거대해지고 메가조드로는 역부족이자 스트라토포스 메가조드도 불러내 처리합니다. 레인지들은 서둘러 상자를 여는 것을 막으러 갑니다. 로켓트론이 쓰러질 때 디비옷이 나타나 그의 힘을 흡수하고 로켓트론은 쓰러집니다. 레인지들이 막으려 할 때 식민지에서는 상자를 여는데 그 안에는 건체라는 괴물이 있었고 괴물은 지하로 사라집니다. 레인저들은 스탠턴 사령관에게 뮤티니 선장의 음모를 알려주고 건처를 잡으러 갑니다. 테라벤처는 비상경계령을 내립니다. 알파의 모전으로 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낸 레인저들은 터널 쪽으로 향합니다. 퀘이서 런처를 발사하지만 소용없었고 괴물은 다시 또 사라집니다. 한편 뮤티니의 함선에서 디비옷은 그들과 함께 합류하고 뮤티니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레인저들은 항구에 쳐들어온 디비옷 일행과 싸웁니다. 마야의 공격으로 디비옷의 스캐너를 얻게 된 레오. 디비옷은 런처의 약점은 바로 열에 약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망칩니다. 런처를 찾지 못하자 바바렉스는 자신의 방법으로 불러낼 때 레인지들이 옵니다. 마이크와 레오 쪽으로 괴물이 오자 레오는 무전을 보내고 그곳에서 바바렉스는 레인지들과 싸웁니다. 런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파워레인저들은 불의 힘을 이용하지만 괴물은 그 힘을 통해 거대해집니다. 레인저들은 메가조드를 불러내고 마이크는 토로조드를 불러냅니다. 뮤티니는 타이타니와 잠시 분리합니다. 괴물의 힘이 막강하자 결국엔 스트라토포스와 센타우로스까지 부르는 레인저들. 그때 뮤티니의 요새가 오고 요새가 합쳐지면서 런처는 더 강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이크는 요새를 공격해 괴물과 떨어지게 만들고 레인지들과 조드들은 모든 힘을 합쳐 불의 힘을 발사해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뮤티니는 보물을 캐낼 노예들을 데려오려 하고 있었고 레인지들은 어떻게 해서든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뮤티니는 헥스바라는 마녀를 보내기로 합니다. 한편 테라벤처는 대피 명령이 떨어지고 데이먼은 한 여성의 차량을 수리해줍니다. 음모를 꾸미는 헥스바. 데이먼 앞으로 꽃이 오는데 꽃냄새를 맡은 데이먼은 갑자기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데이먼은 꿈속에서 떨어지는 꿈과 함께 제트제머가 추락하는 악몽을 꾸고 다시 잠듭니다. 카이도 냄새를 맡고 잠들어 버립니다. 레오는 메가십에 가는데 거기서 제트제머를 수리하는 알파를 보고 레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악몽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었죠. 카이 또한 데이몬과 같이 악몽에 갇혀버립니다. 마야와 코로나 프로도 꽃이 오고 그들 또한 악몽에 갇히고 수아비들과 싸웁니다. 레오는 깨어내렸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 또한 꽃 냄새를 맡아버리고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와 함께 조사합니다. 마이크도 꽃 냄새를 맡지만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 하면서 101번 창고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아내지만 레오도 같이 악몽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냄새에 취한 상태로 조사합니다. 악몽 속에서 레인저들은 나이트메어라는 괴물을 만납니다. 마이크는 102번 창고의 문을 잡자 그는 헥스바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거울을 반사시켜 헥스바의 구슬을 파괴합니다. 오리온의 빛으로 나이트메어를 처리하면서 이후 메가조드는 센타우루스와 함께 제거해냅니다. 뮤티니는 이번은 용서하지만 다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레인저들. 그때 차수리를 받은 한 여인이 데이먼에게 꽃을 주자 데이먼은 꽃을 버리는데 Well, excuse me. Don't take it personally. He's allergic to flowers. 뮤티니 선장은 헥스바가 있는 무덤가로 향합니다. 헥스바는 레인저들이 쓰러뜨린 괴물을 보내는데 지난번에 본 괴물 알죠? 그렇게 레오 앞에 온 괴물. 레인저들과 함께 괴물을 처리한 데 성공하지만 다른 별이 떨어지면서 레인저들 앞에 지난번에 쓰러뜨린 괴물이 또 나타납니다. 마이크 또한 그걸 목격하고 알립니다. 그렇게 레인저들이 쓰러뜨린 괴물들이 계속 부활해 나타납니다. 파워레인저들과 합류한 마이크. 카이는 이 현상을 알아보러 가기로 하고 레인저들은 흩어져서 부활하는 괴물들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현장에 온 카이. 카이는 부활시키려는 헥스바와 싸우고 그녀의 구슬을 파괴하면서 무덤가도 파괴시킨 후 레인저들과 합류합니다. 헥스바는 테라벤처로와 괴물들을 흡수한 힘으로 레인저들과 결판을 짓기로 합니다. 오리온의 빛으로도 소용없자 레오는 레드 아머를 이용해 처리하지만 그녀는 거대해집니다. 레인저들은 메가조드들을 불러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센타우로스와 스트라토포스를 불러내는 레인저들. 다행히 이들의 도움으로 레인저들은 헥스바를 쓰러뜨립니다. 스탠턴 사령관은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데 그 일은 예비연료가 오염됐다는 것과 함께 함선의 엔진 전력이 꺼지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알립니다.